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레벨 2 과정에서 디시전 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알아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의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의 원리, 그리고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고리즘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패턴을 특정 규칙이나 기준으로 분할해서 분류나 예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우리가 스무고개 게임을 할 때처럼 질문을 하고 예 또는 아니오의 답변 결과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의 답변 결과에 따라서 점점점 그 결과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옆으로 회전시켜서 보면 나무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디시전 트리 또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의 개념을 작동 방식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데이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각각 30명씩 몸무게와 키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디시전 트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선 키가 164.8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키가 164.8 이상인 사람들 33명과 반대인 경우의 사람들 27명으로 나눠지고 164.8 이상인 사람들 중 29명은 남자, 그리고 반대로 4명은 여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26명이 여자, 그리고 1명은 남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즉 여기 보시는 5명 정도의 오차는 발생을 하지만 전체 60명 중에 55명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계속 학습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합니다. 방금 전 키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들에다가 다시 각각 몸무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가 각각 어떤 기준값들로 원래 있던 그룹들을 다시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이 기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류를 하게 되면 한 개의 그룹, 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명이 다 여자로 판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해당이 됐는데 그 중에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키가 처음에 164.8 이상이었던 그룹들 33명 중에서도 몸무게 기준을 한 번 더 추가하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세 번째 그룹은 27명이 전부 다 남성, 반대의 경우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4명이 여성, 2명은 남성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첫 번째 한 번 분류했던 것보다 두 번 분류를 하게 되면 오차가 3개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죠. 즉 분할 기준을 한 번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차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이런 분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시전 트리가 점점점 분할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분류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디시전 트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분할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보면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디시전 트리가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획득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전에 머신러닝의 구성에서 머신러닝의 원리는 크게 비용 함수와 최적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 엔트로피가 비용 함수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최적화가 정보 획득량이 바로 이 최적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려면 불순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A, B, C라는 세 개의 데이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가장 불순도가 낮을까요? 즉 어떤 그룹이 동일한 특성들로 묶여 있나요? 당연히 여기 보시는 마지막 C 그룹이 모두 동일한 특성으로 모여 있고 따라서 불순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B, 그리고 마지막은 A. 이런 순서로 불순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불순도가 높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그룹에서 우리가 데이터 하나를 뽑았을 땐 무조건 검정색이겠지만 A그룹에서 데이터를 하나 뽑으면
흰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불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즉, 불순도가 높으면 불확실성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엔트로피는 이 불순도와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요 아래와 같고요. 이 공식은 우리가 이전에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야기했던 엔트로피와 동일합니다. 즉 불순도가 높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즉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일한 개념이고, 이 중에 이 엔트로피는 요 앞선 두 개의 개념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시전 트리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의 분할 기준도 없는 이 데이터 상태에서는 각각 데이터가 여자 30개, 남자 3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60명 중에 30명이 여자, 마찬가지로 여기 60명에 30명이 여자라고 하는 값을 요 확률값 P에다가 집어넣고요. 남자의 확률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여성과 남성의 엔트로피가 0.5씩 나오게 되고, 총 엔트로피는 이 둘의 합인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런 분할 기준이 없는 데이터가 서로 막 섞여 있는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1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디시전 트리가 키는 164.8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했을 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한 27명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체 27명 중에 26명이 여성이었고 이때 엔트로피는 0.05입니다.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잘 분류가 된 거니까요. 27명 중에 26명으로. 이번엔 반대로 27명 중에 1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는 0.18이 되는 거고요. 이번엔 반대쪽 그룹입니다. 요 키의 기준에 대해서 맞다, yes라고 대답한 그룹의 총 33명 중에 24명이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29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0.37, 그리고 0.16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yes와 no로 계산한 이 엔트로피들을 우리가 합칠 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요 전체 60명 중에 27명이 요 no라고 하는 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놓고 이때 엔트로피의 총 합인, 이렇게 합인 0.23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반대쪽으로 60명 중에 33명이 이쪽 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엔트로피인 0.37을 넣어서 총 토탈 엔트로피는 0.395. 즉 이거는 비례평균을 만든 거죠. 각각의 비율별로 평균을 보정을 하는 값인데 총 엔트로피가 0.395로 변환이 됐습니다. 우리가 분할하기 전에 엔트로피는 1이었고요. 그게 0.395로 즉 엔트로피가 낮아졌다, 불확실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불순도가 낮아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몸무게의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2개였던 그룹이 총 4개의 그룹으로 분할이 되겠죠? 각각의 그룹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의 엔트로피를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0, 1, 0.92, 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그룹에 불순도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속해 있는 데이터 25개는 전부 다 여성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여기에 있는 27개의 데이터도 전부 다 남성들만 구성되어 있죠. 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2개의 그룹은 불순도가 0, 즉 엔트로피도 0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그룹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평균을 내야 하니까 비례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계산 결과는 0.24가 됩니다. 우리가 키로만 구분을 했을 때 엔트로피가 0.395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0.24로 낮아지게 되죠. 이처럼 디시전 트리는 분할을 할 때마다 점점 엔트로피가 낮아지게 돼서 마지막에는 모든 그룹마다 모두 동일한 불순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불순도만 될 때까지 분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시전 트리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분할했던 기준인 키는 164.8이라든지 몸무게를 사용한 분할 기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키를 164.8로 분할한 기준이 하나 있고요. 요 옆에는 키는 162.5로 분할한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키를 활용해서 분할을 한 거죠.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분할된 그룹들은 이렇게 특성들을 띠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룹은 뭐 27명 중에 6명,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새롭게 우리가 분할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한 그룹은 엔트로피가 0입니다. 즉 전부 다 여성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37명이 포함되어 있고 30명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분할 기준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첫 번째는 0.395,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0.431 이렇게 됩니다. 즉 엔트로피가 얘가 좀 더 높게 되죠. 이때 우리가 이 두 개의 분할 기준 중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고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획득량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정보 획득량은 뭐냐면 이전 단계의 총 엔트로피 빼기 현재 단계 총 엔트로피가 정보 획득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정보를 확보할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 단계의 엔트로피에서 정보를 획득하면 이 다음 단계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텐데 얼마나 많이 줄어들 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아무런 분할 기준이 없을 때는 엔트로피가 1이었죠. 완전히 혼돈스러운. 이때 우리가 0.395로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획득한 정보량은 0.60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할 기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에서 두 번째 엔트로피가 0.431이 됐으니까 이때 획득한 정보량은 0.56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보 획득한 양은 첫 번째 기준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기준보다는 첫 번째 기준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디시전 트리는 처음에 학습을 진행할 때 이 분할 기준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고요.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촘촘히 계속 잘라가 보면서 그때마다 요 양쪽 두 개의 그룹 간의 엔트로피를 비교를 해서 요 정보 획득량이 가장 큰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시전 트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정보 획득량 확인을 통해서 분할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디시전 트리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디시전 트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 여기에 이 가지치기라는 내용이 좀 재미있죠? 이게 디시전 트리, 나무이다 보니까 나무에 장가지를 쳐준다라고 해서 가지치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여기에 사전 가지치기랑 사후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점차 분할 기준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이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오버피팅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반대의 경우, 분할 기준이 너무 적은 경우엔 언더피팅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이 오버피팅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지치기를 이해하려면 요 맥스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맥스트리는 뭐냐면 모든 분류의 맨 끝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들어가는 모든 이제 의사결정의 결과가 모두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이런 트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맥스트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분할 기준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맥스트리가 우리는 오버피팅 됐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맥스트리를 기준으로 일반화시키는 방법들 중에 우선 사전 가지치기는 맥스 뎁스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맥스 리프 노드,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걸 우리는 이 잎사귀라고 불러요. 나무 끝에 있기 때문에 이 잎사귀의 개수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샘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분할해서 이파리를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는 민 샘플 리프라고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사전 가지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맥스 뎁스라고 하는 사전 가지치기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맥스 뎁스를 2라고 넣었다라고 하면 분할 기준을 두 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키를 기준으로 한 번 분할을 시켰고 이때가 이제 뎁스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뎁스 2가 되면 몸무게를 기준으로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맥스 뎁스를 3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분할을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겠고, 맥스 뎁스를 4까지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끝에까지 간 모형은 우리가 맥스트리라고 하는 오버피팅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스 뎁스에 이 숫자를 넣어서 이 뎁스 깊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요. 이 깊이에 따라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사이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의 맥스F가 얼마가 제일 적정하냐라고 하는 건 데이터마다 다 다르고요. 이건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맥스 리프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시전 트리의 마지막 잎사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4라고 입력할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파리의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만 분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맥스 리프 노드를 우리가 6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하나, 여기까지 아마 되겠죠? 이렇게까지 분할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분할이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맥스 리프 노드를 6으로 하면 나타나는 모델의 형상이 되겠죠. 반대로 7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더 분할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 맥스 리프 노드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모델의 복잡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전 가지치기 파라미터 중에 민 샘플 리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분할을 할 때 여기에 속해 있는 데이터 수가 너무 작으면 분할해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요 마지막 노드의 마지막 잎사귀의 샘플 수가 10개 이상이 된 애들만 분할을 해 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여기는 27개였으니까 당연히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33개니까 총합이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개가 넘지만 여기 엔트로피가 지금 0이니까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분할을 하면 좋겠지만 여기 민 샘플 리프스에 보면 10개인데 여기는 2개, 여기는 6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여기까지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전 가지치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3개였고요. 사실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중 1개 혹은 2개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 과적합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율적인 파라미터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사전 가지치기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 디시전 트리의 뭐 깊이라든지 아니면 뭐 맨 끝에 있는 리프수의 노드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서 이 디시전 트리가 일정 크기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리 설정을 하는 사전 가지치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사후 가지치기는 먼저 이 디시전 트리를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분류되는 요 맥스 트리까지 모두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지치기 하는 기준을 우리가 CC, 코스트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복잡도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에러, 그러니까 오분류율과 그리고 이때의 잎사귀의 개수를 가지고 복잡도를 계산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개념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에러는 이 단계에서는 전체 60개, 첫 번째 분류를 한 거죠. 이때 분류를 했을 때 전체 60개 중에 5개의 오분류된 게 있었고 이때의 잎사귀는 2개이기 때문에 L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파는 이제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값인데 저희는 0.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복잡도 비용은 0.28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번에 잎사귀가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오분류 된 거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해서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CC 값은 0.45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0.61, 여기 잎사귀가 6개가 됩니다. 여기 6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러니까 맨 끝에 와 있는 요 잎사귀들을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CC는 0.61이 되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분류를 하면 0.7로 요 CC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을 할 때 우리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하, 그러니까 0.5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잘리는 거고요. 내가 0.65 이하로 관리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잘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C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걸 우리 사후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디시전 트리의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결과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했던 키와 몸무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 뭐 손톱 네일 아트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화장을 했냐 안 했냐와 같은 이런 범주형 변수로도 빠르게 모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적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학습 속도와 예측 속도 모두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디시전 트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오버피팅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맥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가지치기 또는 사후 가지치기를 사용해서 이 오버피팅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수직 혹은 수평 이런 식으로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던가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 패턴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어떤 원의 형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걸 분할하는 기준을 만들 때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기에만 적용되는 건데, 회기의 경우엔 외삽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회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그룹들의 평균값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예측값, 테스트 데이터로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왔는데 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값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에 평균값으로 얘를 예측해 버리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외삽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성값이 대부분 0인 우리가 희소한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었고요.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